반갑습니다. 예, 오늘 천자문 시간 제 17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제 17강. 오늘 내용은요, 명봉제수 190장. 이런 이야기인데, 자, 명자. 제일 위에 있는 울명자를 보시면은, 입구자 옆에 세조자를 초수로 쪼록했습니다. 봉황시 할 때 봉자. 명봉제수. 정자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명봉제수. 울명자에 봉황시에, 봉황시가 울고 있다면, 어디에서? 제수, 나무에서. 그 다음 왼쪽이 109. 이거는 망아지 구자입니다. 190장. 예, 정자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명봉제수 190장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할 건데, 지금 여기 봉황새가 온다든지, 흰 망아지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보통 성인군자가 나오는 그 시기, 성군이 나오는 시기, 나라가 태평성대로 잘 다스려지는 그런 세상에 봉황이 날아온다.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황 이야기는, 상상의 새 봉황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많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장자책에 보면요. 장자책에 보면은 봉황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붕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봉황이라는 새는 큰 회오리 바람을 타고 너무 커서 강력한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날아오를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회오리 바람이 불면은 물살을 치고 날아오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날아올라서 구말리까지 날아올라서 남쪽 바다까지 날아가는데, 날아가다가 6개월에 한 번 쉰다 그래요. 자, 그 쉴 적에 아무 나무에나 안 앉고 오동나무에만 앉는데요. 벽오동, 오동나무. 그래서 봉황은, 자, 요 봉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서식한다는 서자죠. 봉황은 비오동, 오동나무가 아니면은 불서 앉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봉비, 오동불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봉황이 먹는 거는 대나무 열매래요. 대나무 열매. 대나무 열매를 죽실이라고도 하고 연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봉비, 죽실. 죽실하면 대나무 열매잖아요.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은 불식,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럼 또 한 가지가 더, 봉황은 예천이라고 합니다. 예천. 요 예자는 단술래자요. 불음. 즉, 예천이 아니면은 불음 마시지 않는다 하는 요 세 가지. 봉비, 오동불서. 오동나무가 아니면은 안 앉고, 봉비, 죽실불식.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은 먹지 않고, 봉비, 예천. 예천이 아니면, 우리말로 하면 단물이 나오는 샘, 이 말이잖아요. 이 예천하면 우리 경북 예천지방이라고 있죠. 경북 예천. 예천도 이렇게 씁니다. 경북 예천. 보나마나 그 예천지방의 물은 봉황새가 먹는 물이니까는 상당히 물이 아마 좋지 않나. 이렇게 추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물, 즉 예천이 아니면은 마시지 않는다는 이런 장자책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봉황새가 울고 있다 이러는데, 제 수할 때 이 나무 숫자가 봉황이 앉는 나무니까는 오동나무가 되겠죠. 그죠? 이때 나무 숫자는 오동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은 앉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 전설에 의하면은, 중국 사략, 전설적인 이야기에 의하면은, 순임금 때도 봉황이 날아왔다.
또 소호 금천시 때도 우리 앞에서 조관인황 할 적에 세조자가 나왔죠. 그때 세가 봉황시라 그랬습니다. 즉 조관인황 할 때 그 봉황시에 그때 소호 금천시 또는 소호 김천시 때도 봉황이 날아왔다. 뭐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백구. 백구는 여태 구자는 망아지 구자입니다. 우리 망아지는 보통 길이로는 한 5자, 나이로는 한 2살, 한 2살 정도 되는 그 말을 망아지라 그럽니다. 즉, 말 중에서도 백구하면 흰말이나 흰망아지 이런 거는 역시 성군이나 태평성대를 상징할 때 백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백구들이 태평스럽게 장자는 게 장포라는 뜻이에요. 장포. 마당장 우리 대표는 뭐 그러는데 장포 뜰에서 그죠? 또는 마당에서 먹을 것을 즉 망아지나 말이 먹을 것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당에 있는 먹이를 먹는다. 이렇게 되고 자, 지금 이 구절은 봉황시의 이야기, 백구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다 성인의 다스림이 아주 태평성대로 잘 다스려져서 아주 안정된 세상, 태평한 세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하나씩 이제 따져 볼게요. 울명자는 요 입구자의 오른쪽에 세조자가 들어가니까는 새가 주둥이 입으로 지저귀는 것을 우는 새가 운다라고 하죠. 새가 노래한다. 서양에서는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우리 동양권에서는 새가 운다라고 표시를 하고 그래서 새가 입으로 운다 해서 울명. 새가 장차 죽으려 할 적에 그 울음소리가 슬프다. 이런 우리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기조 장사 기명야에 요런 문장이거든요. 자, 조지장사 기조가 아니고 조지장사 새가 장수장자는 시나 문장에서는 장차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장차장. 새가 장차 죽으려고 할 적에 기명, 그 울음소리가에 슬프더라. 이런 이야기. 여기에 대꾸되는 게, 사람이 장차 죽으려고 할 적에는 조지장사할 적에는 그 하는 말이 선하다. 언야 선 이런 말이 있겠죠. 이거하고 대꾸가 되는 문장이 인지장사 사람이 장차 죽으려고 할 적에는 그 하는 말이 선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봉황시 할 때 봉자가 오죠. 봉황시 할 때 봉자는 요거 모두범, 무릇범하고 세조자가 합치된 글자입니다. 지금 우리 요거는 모두범이라 그러고 또는 부사어로 무릇범 이렇게 하죠. 모두 또는 보통 뭐 이렇게 쓰이잖아요. 일상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을 범인이라고 하듯이 그때 범자입니다. 자, 요 글자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하면요. 바람에 돛이 펄럭이는 모양. 그래서 원래 모양으로 보면은 이게 배가 돛범자입니다. 배에 있는 돛범. 지금 돛범자는 앞에 수건건을 붙이고 이렇게 쓰잖아요. 오른쪽에 범자가 들어간 이유가 원래 바람에 돛이 펄럭이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황시에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까 봉황시에는 큰 해오리 바람, 엄청난 바람이 불어야 그 날개 큰 새가 날아오른다 했을 적에 그래서 이게 바람에 펄럭이는 돛처럼
새가 펄펄 날아다니는 봉황새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모두 봄자를 보시면 모든 새 중에서 제일 영물이 봉황새잖아요. 물론 상상의 새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모든 새 중에서 최고. 그래서 봉황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우리 봉황할 때 봉자는 순놈을 봉이라 그래요. 순놈을 봉이라 그러고 암놈을 황이라 그럽니다. 황자도 이렇게 쓰죠. 봉황. 여기 쓸 적에 봉은 순놈, 황은 암놈.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슬제자 보겠습니다. 자, 이슬제자는 요 제하고 흑토하고 합쳐진 글자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 천자문, 옛날 천자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제주 제자, 여기에다가 흑토 붙인 거거든요. 그럼 이 제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요거는 땅에 지금 나무를 심어가지고 뿌리가 나오고 위로 줄기가 올라온 모양. 즉,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뿌리 나오고 줄기가 땅 위로 솟은 모양.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 위로 뭐가 솟아오르면은 이거는 뭐 제주를 피웠다 해서 제주 제자가 되죠. 제주, 제질. 자, 여기에다가 흑토가 붙었으니까는 이 땅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또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 땅. 그래서 이슬제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나무가 땅에 심겨지니까는 나무의 생은, 나무가 사는 것은 땅에 달려 있다. 토질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제자가 이슬제 말고 뭐뭐에 달려 있다 라고도 해석을 하거든요. 자, 이슬제 또는 어디에 좌우된다, 달려 있다. 이렇게 할 때도 제. 자, 그 다음에 이 숫자 보시면요. 숫자는 나무목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세 개가 합친 글자입니다. 가운데 있는 요 글자는요, 악기, 북 모양입니다. 북주자예요. 또는 악기주라고도 하고, 악기 모양, 북 모양. 그렇습니다. 자, 마디존자는 이게 손 모양입니다. 마디존자는 손 모양. 자, 그래서 요거하고, 북주자하고 손이 붙으면요, 손으로 북을 세운다 해가지고 세울 주자입니다. 물론 요거 단독으로는 안 쓰겠죠. 세울 주. 자, 여기에 세운다는 뜻이 있으니까는 앞에 나무를 붙여서 나무를 세울 수가 되죠. 이렇게 하면 세울 수가 되고요. 나무를 심었으니까는 심을 수도 되고, 또는 나무니까는 나무 수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나무, 세운다, 심는다, 우리 식수한다 할 적에 숫자를 이거 쓰거든요. 식수. 나무를 심는다는 뜻이잖아요. 또 수림하면 숲과 나무, 나무와 숲, 나무수가 되겠죠. 세운다 할 때는 우리 정부 수립 할 적에 이렇습니다. 정부 수립, 세울 숫자. 사전에 충분한 계획하에 세우는 거를 요 숫자를 적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비석을 세울 때는 이 숫자를 안 씁니다. 비석 세운다 할 때는 땅에 견고하게 세워야 되니까는 여기에 슬립자 이렇게 씁니다. 요것도 세울 숫자인데 보통 비석 세울 때 비석이나 물건을 똑바로 세울 적에는 요 숫자를 써요.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철저하게 사전 검토하에 세우는 거는 요 숫자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 수립 이렇게 할 때 요 숫자를 쓰거든요. 세운다 할 때는 이렇게 수립할 때는 세울 숫자가 되고, 수림할 때는 나무 숫자가 되고, 또 식수한다 할 때는 심을 숫자가 되고. 자, 그 다음 흰백자 보겠습니다. 흰백자도 단독으로 쓰이면은 흰백 이렇게 쓰겠지만은 다른 글자나 붙어 쓰면
여러 가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해볼까요? 흰백. 흰백이란 말은 우리 흑백 할 때는 흰백이 되겠죠. 그 다음에요, 고백한다 할 때도 이 백자를 쓰잖아요. 이때 백자는 말하다는 뜻이죠. 말할 백, 이게 됩니다. 고백, 똑백, 이렇게 할 적에. 세 번째, 주인백 할 때는요, 주인이 알린다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알리다라는 뜻이고요. 알리다. 개조심 주인백, 돌아가시오, 우회하시오, 현장 소장백, 공사 중 현장 소장백 할 때 그때도 이 백자, 그때는 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새가 알에서 깨어나오는 모양. 자, 이거는 우리 익힐 습자에 보시면요, 새끼 우자에 밑에 흰 백자가 들어가잖아요. 새가 이렇게 알에서 깨어나오는 모양, 이렇게 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주자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놨는가 하면은, 습자를 새가 요 새말 숫자는 자주 할 때는 자주 삭으로 발음을 해요. 빈삭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주. 조삭비라고 주자가 풀을 해놨거든요. 새가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자주 반복 학습한다. 익힌다. 그래서 익힐 습, 이렇게 되겠죠. 자, 습자,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이 외에도 몇 가지, 여러 가지 뜻이 붙어서 달라지는 그가 있겠지만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청천백일 할 때는 아주 밝다라는 뜻이겠죠. 밝다. 밝다 할 때는 해가 뜬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천백일하에 드러났다 할 적에 그때는 아주 밝다는 뜻이고, 여러 가지 뜻이 이거 말고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흰 백자가 이런 글자 속에 들어가든지 하면, 또는 백자가 단독으로 쓸 적에 희다는 뜻 말고도 몇 가지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망아지 구자 보겠습니다. 자, 망아지 구자는요, 말맞자하고, 그 다음에 요 구자잖아요. 지금 우리 글귀구로 쓰이죠. 요거 구절구, 글귀구 이러잖아요. 구두법 발적에. 자, 이 구자는 뜻으로는 위에는 요거는 사람이고 밑에 요거는 입구, 사람하고 입구하고 합친 글자인데, 사람이 입으로 말하니까는 어떤 구절이 된다. 그래서 구절구, 글귀구 이렇게 쓰지만은 모양으로는 이게 아주 작게 구부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부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작게 구부려 있는 말, 그게 큰 말이 아니고 작은 새끼 말. 그래서 망아지라 그러죠. 망아지 구. 자, 먹을 식자 보시면요, 요거는 먹는다 할 때는 먹을 식, 사역 동사로, 먹인다 할 때는 먹일 사,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 밥이라고 할 때도 밥사라고 했습니다. 사자성에 우리 보면 단사표음이란 말이 있거든요. 단사, 한 솥구리에 밥, 표음, 한 표주박에 물. 그래서 단사 할 적에 그때는 밥사가 되거든요. 자동사로 먹는다 할 때는 먹을 식, 또는 사역동사로 먹인다 할 때는 먹일 사,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요거는 뭐하고 합쳐졌는가 하면요, 원래는 요거는 모을 집자입니다. 모을 집. 요거하고 요 글자는 고소하다는 뜻입니다. 고소할 급자라고도 하고, 또 고소할 흡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또는 나달을 표시한다. 밥의 나달, 이렇게도 표시를 하고. 자,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고소할 급, 고소할 흡,
밥 나달 모양, 즉 밥 모양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모은다는 뜻이에요. 모을 집, 즉 밥 나달을 여러 개 모은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밥 나달이 여러 개 모여서 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밥사가 되고, 밥이니까 사람이 먹으니까는 먹을 식, 또 상대방을 먹인다 할 때는 먹일 사. 자,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합치면은 요렇게 되겠죠. 여기다 적을까요? 위에 점을 공통으로 쓰면은 원래는 요게 원래 글자가 되겠죠. 요 글자를 요렇게 지금은 변형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요 글자대로 보면은 사람인하고 또 량하고 요렇게 해도 풀이가 됩니다. 양자는 이게 어질량이 옳은데 뜻이 아니고 원래는 밝을 양, 좋을 양자입니다.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당장자 볼까요? 마당장자는 땅에 오른쪽에는 요거는 뭔가 하면 요거는 해가 떠가지고 밑으로 햇살이 비칠 양자입니다. 해가 떠서 햇빛이 착 내려 비치는 그런 모양. 그래서 넓은 마당에 햇살이 비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햇살 비치는 모양이고, 이 흙토니까는 이 땅에 햇살이 비치는 가득 햇살이 들어오는 마당, 넓은 마당, 운동장, 앞마당, 바깥마당, 전부 넓은 마당에 해당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글자는 대체로 좀 쉬운 글자들인데 뜻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태평성대, 봉황새가 나오면 태평성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명봉제수, 나라가 아주 태평스럽게 잘 다스려진 세상에 봉황이 날아와서 제수, 나무에 앉고, 나무에 있다면 나무에 앉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무에 앉고, 또 태평성대를 나타내는 백구, 흰 망아지 또는 흰말, 이런 흰말이 식장, 마당에서 먹이를 먹는다. 이런 뜻으로 지금 계속해서 성인지도, 성인이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강은 이걸 하고 이 성인지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까지 18장까지 이어집니다. 즉 이런 성인의 덕화, 성인의 교화가 다음 이제 우리 배울 내용이 화피초목이거든요. 교화나 덕화가 피초목, 초목에까지 미치고 뇌급만방, 세계 만방에까지 미쳤다라 하는 얘기가 다음 장에 이어집니다. 오늘 17장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